눈 성형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TV 이희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질 않아서 지금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체중이 좀 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 쓰입니다. 그럼 도대체 코로나 사태와 체중이 느는 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뭐 스트레스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도 많은데, 저는 기본적인 어떤 무의식에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면 누군지를 몰라요. 일단 눈만 보이니까. 그리고 체중이 늘었는지 어쨌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여성분들은 뭐 화장도 훨씬 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다닐 때 모르는 사람을 보고 거울을 보고 그런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면 발은 최소한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의식을 덜 합니다. 뭐 체중이 좀 늘면 어때? 뭐 누군지 모르는데, 잘 안 보이는데,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아주 무의식에 깔린 그런 생각들이 체중을 늘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좀 있겠죠. 어떤 제 친구들, 지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자기는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옷도 그냥 맨날 똑같은 거 입고, 그리고 뭐 구두 같은 것도 그냥 저렴한 거 사신고, 자기는 외모에 신경 안 쓸게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본인도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인간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의 외모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덜 의식한다는 거겠죠. 그런 이유로 쌍꺼풀 수술, 특히 얼굴 수술을 한다면은 눈이 잘못되면 견디질 못합니다. 특히 자신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눈이기 때문인데요. 이분은 쌍꺼풀 재수술을 받으러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처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처음 수술은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라면 당연히 훌륭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다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작정 한번 광고 보고 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내 눈 문제를 고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에 쌍꺼풀 재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어떤 경우는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쌍꺼풀 재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자신의 인상을 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지, 주변에서 왜 평이 안 좋은지, 그거를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냥 눈이 어쨌든 수술 전보다 못해, 그것까지는 되게 아시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거든요. 지금 이분 같은 거 보면은 눈 앞쪽 부분이 기울고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흰자위가 덜 보이고, 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 뭐가 있냐면, 제가 점 찍은 부분이 바로 누공이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빠지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코 쪽으로 가죠.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더 붙으신 분들은 눈곱도 끼고 좀 눈물이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누공과 아래 누공은 원래 좀 떨어져 있어야죠. 자, 수술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위에 누공과 아래 누공이 확실히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되게 이렇게 생겼죠. 눈이 선천적으로 작고 안 이쁘고 답답해 보여도 위에 누공과 아래 누공의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술 후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누공이 문제가 아니죠. 누공이 붙을 만큼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보면은 그 원인이 위에 있는 눈 뜨는 근막 부분의 앞부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눈을 뜰 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의사들이 쓰는 말 중에 VIP 신드롬이라는 말을 의사들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안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VIP 신드롬이라는 얘기는 자기한테 가장 very important people, 가장 중요한 VIP, 자기한테 중요한 분이 왔는데
그래서 수술을 더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결과가 나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VIP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더 신경 써서 했는데 왜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요? 다른 분야, 그러니까 의사로서 뭐 일반외과라든가 뭐 이비인후과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이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눈 수술에 대해서 경우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는 굉장히 중요한 지인이 왔어요.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수술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눈이 뭐 안 떠지고 막 좀 졸려 보인다든가. 그런 원인이 뭐냐면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 신경 써서 하다 보면 눈 뜨는 근막과 이 눈 뜨는 근막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건판이라는 조직입니다. 연골 조직인데 여기가 조금 더 손상을 받아요. 좀 더 잘 봉합하고 좀 더 잘 세밀하게 수술했더니 이 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부분이 이 건판이라는 연골 조직과 눈 뜨는 근막이 분리가 돼서 주저앉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원인 진단하는 것도 상당한 그런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데, 문제는 진단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눈이 뭐가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쌍꺼풀라인을 왜 높게 잡았지? 뭐 그런 정도 되게 판단을 하는데 진단과 치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인데 눈 뜨는 근막이 떨어졌다는 걸 알면 다시 연결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이 앞부분 떨어진 부분을 다시 연결해야 자신의 원래 눈처럼 둥글게, 그리고 원래 어떻든 간 자연스러운 둥근 눈으로 나오고 눈 앞쪽 쌍꺼풀이 얇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그만큼 교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쌍꺼풀 재수술, 눈 재수술 한 후에 문제가 생겨서 고생을 몇 번 하시다가 사실 재수술을 한번 받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시간적 투자와 비용,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또 눈에 대한 손상, 그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쌍꺼풀 재수술이라는 건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성형외과 TV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